네, 안녕하세요. NC스 코리아에서 구조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최장훈 차장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NCS의 NCS 클라우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저도 스마트폰 제조사인 A사의 클라우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데이터 저장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 클라우드를 이제는 CA 해석 분야에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적용을 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희 NCS 클라우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데모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CA 해석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NC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NC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솔루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를 드리고 NCS 클라우드를 도입한 해외 사례 및 라이센스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CS 클라우드의 사용에 대한 데모를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데모가 전체 웨비나에 아마 한 절반 정도 시간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CA 해석 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겪고 계신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보통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석용 장비를 구매하여 사용을 하실 겁니다. 네, 보시는 그래프는 현재 보유한 해석 장비와 해석, 해석 장비와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해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때 해석 장비가 부족하면 해석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해석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해석 장비를 구매하게 되겠죠. 그런데 장비를 구매하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구매한 해석 장비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해석 장비가 필요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기에는 사실 다소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석 장비가 필요할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해석 장비를 추가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사용량이 줄어드는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해석 장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비용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필요한 해석 장비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NCS에서는 약 750명 이상의 IT 매니저와 엔지니어, 그리고 C레벨 고객분들을 대상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약 52%의 응답자분들께서 설계 주기를 단축시키는 것이 설계 활동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과제라고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25% 정도 되는 고객들께서 최대 4개의 CPU 코어를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네, 물론 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은 CPU 코어 개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시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당수는 CPU 코어, 즉 효율적인 해석을 위해서 해석 장비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약 21%는 9시간 이상 걸리는 해석들을 진행한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이제 CA 해석에 대한 요구사항은 높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해석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은 부족해 보이는 이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고객들의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대부분 저희 고객들은 CPU 8개에서 16개의 코어 그리고 32기가의 이하의 메모리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네, 대략 한 75%의 고객들께서는 계산 장비에 대한 한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NC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고객분들께 하드웨어에 대한 장벽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최대 960개의 CPU 코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해석 모델을 단순화시킨다든지 또는 가정에 의해서 무시되는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보다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 솔루션을 얻고자 하는 것이 NCS 클라우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CA 해석 시 겪고 계시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NCS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한계들을 이겨내고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S 클라우드의 목적은 하드웨어의 장벽을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의 처리량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NCS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를 직접 통합한 유일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벤더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는 플래그십 솔버들을 사용할 수 있었고 올해 2021년에는 그 외에 다른 NCS 프로덕트들도 NCS 클라우드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NCS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이제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NCS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효율성의 변화를 좀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로컬 장비에서 모델링 및 해석을 모두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앞서 설문조사에서처럼 8개 코어와 32기가의 메모리로 한 번에 한 개의 잡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만약에 한 개의 디자인 포인트의 해석 시간이 8시간이라면 10개의 디자인 포인트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됐을 때는 80시간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제 NC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한다면 로컬 장비에서 해석에 대한 어떤 모델링 셋업을 하고 해석 자체를 진행을 하는 것은 NCS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132개 CPU 그리고 약 1TB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10개의 잡을 한 번에 10개의 잡을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10개의 디자인 포인트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것도 소요되는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처리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신 사양의 장비를 해석에 사용을 할 수 있으며 해석 장비에 대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NC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가장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메케니컬, 플루언트, HFSS, SR웨이브, 아이스팩, 그리고 맥스웰, LS다이나, 디스커버리, 스페어스, 옵티슬램, CFX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솔버들을 NCS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NCS 클라우드는 NCS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접속을 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NCS 솔버에 매우 적합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9개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완전히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들은 각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NCS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저를 이용해서 고성능 메모리와 CPU 어떤 이런 성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960개 CPU 코어 그리고 웹브라우저 내에서도 NC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가된 부분들은 이제 스페어스와 디스커버리도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일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NCS 클라우드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로컬 장비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석 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해석이 수행되는 하드웨어는 NCS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리고 해석이 수행되는 상황을 데스크탑에 있는 해석 어플리케이션 또는 클라우드 포털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해석 결과를 클라우드에서 즉 클라우드 포털이나 또는 원격 장비로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는 로컬 장비로 다운로드해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해석 잡을 클라우드에서 직접 생성하고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에서도 생성하고 수행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해당 결과 확인도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NCS 클라우드의 워크플로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사용을 하는 로컬 장비의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NC 클라우드로 원격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어떤 워크플로우는 이번 세미나 마지막에 데모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사용하는 NCS 웹페이지는 싱글 사인온으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이제 웹페이지 리스트들 쭉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네, 모두 다 하나의 아이디 그리고 하나의 비밀번호로 접속이 가능하며 접속을 할 때 보안을 위해서 MFA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로그인 시 입력을 해서 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데모에서 잠깐 한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소개를 또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NC 클라우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웹페이지는 여기 보시는 이제 리스트 중에서 클라우드 포털 그리고 클라우드 포럼 이 두 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 클라우드는 2019년 버전부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근 버전인 2021 R1 버전에서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960개 코어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NC 클라우드를 실행을 하고 GPU도 도입을 해서 이제 GPU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게 2021 버전에서부터 추가가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체계가 조금 다소 변경이 됐는데 AEC와 AHC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센스 부분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페어스와 디스커버리도 2021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하드웨어는 전 세계 9개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아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 요구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NC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저의 데이터 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개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C 클라우드의 관리자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계정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나 또는 조직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용자는 앞서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MFA 로그인을 사용을 하므로 해킹에 대해서 최상의 보안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석잡을 유저들끼리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들 사이에서의 협업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NC 클라우드가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뿐만이 아니라 유효 시간에서도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는 별도의 위치에 간단하게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 클라우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여러 지역에 전개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데이터 센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 아저 웹페이지에 보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업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고 타사의 평가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업계 최고의 인증을 고객분들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NC 클라우드의 아키텍처 및 보안과 관련된 내용은 요청하시면 화면상에 보이는 이 화이트 페이퍼 또는 다운로드 링크를 송부해 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NC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표에서 보시는 이런 종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의 아래쪽에 있는 5개 이 장비는 최근에 도입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장비마다 최대 120코어가 있는 장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대 메모리는 48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의 마지막 2개 있는 장비는 GPU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보시면은 GPU에 하드웨어가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2개의 장비는 인브라우저 즉 웹브라우저에서 NC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브라우저 인터랙티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페이지 내에서 어떤 해석 모델링, 해석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기능인데요. 이름 그대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선 표에서 보신 것처럼 최대 128개 CPU 코어를 사용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해석 모델링, 해석 진행, 해석 결과 확인 모든 해석 프로세스를 웹브라우저에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브라우저 클라이언트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은 사실 웹브라우저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격 접속 이런 것들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방화벽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도 2021년 버전부터 지원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죠. 디스커버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RDP, 즉 RDP는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의 약자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격 데스크탑 접속 또는 인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두 가지 방식 다 모두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솔버별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루언트를 이용을 해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NCS 클라우드에서 가장 적은 개수의 CPU 코어를 가진 장비와 어떤 비교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개 코어 장비로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와 44개 코어 장비를 16개의 노드를 이용해서 총 704개의 CPU 코어 해석을 진행한 경우를 비교하면 약 25배 정도 빠르게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케니칼도 앞선 플런트와 동일한 장비로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약 26배에서 35배까지 빨리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S 다이나의 경우도 NCS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 충돌 해석 관련된 어떤 해석을 진행을 했을 때 약 4배 정도의 시간을 감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LS 다이나의 경우는 몇 가지 이제 벤치마크 결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로컬 장비를 사용했을 때보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해석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FSS를 이용한 해석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박스와 노란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8개 코어로 싱글 스텝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해당 해석을 멀티 스텝으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NCS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해석 시간 단축 및 라이센스의 소모율 또한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랑 이제 초록색 박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해석 시간은 조금 다소 증가는 할 수 있으나 실제 소모되는 라이센스의 소모율이 훨씬 더 감소하게 되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 버전부터 사용 가능한 이제 스페어스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장비의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클라우드 장비 내에서도 최신 장비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해석 시간을 대략 한 60배 정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NCS 클라우드에서 옵티슬랭을 이용을 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 또는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옵티슬랭 같은 경우는 옵티슬랭 이제 해석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는 경우에 한 번에 한 개의 설계 변수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고성능 로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설계 변수에 대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 NCS 클라우드에서 옵티슬랭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한 번에 훨씬 더 많은 라이센스나 하드웨어가 충분하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한대 해석샵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고객 사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FSS를 NCS 클라우드에서 이용한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704개 코어로 해석을 진행을 한 것으로 이전에는 하드웨어 한계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했던 풀칩에 대한 해석을 NCS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진행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좀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NCS 클라우드는 CPU 코어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메모리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종 30시간 내에 해석을 완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내용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저의 웹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해양 구조물 시공사인 네덜란드의 바노드사의 사례라고 합니다.
노드사에서는 것처럼 약 550만 개의 자유도의 해석 문제를 기존에는 한 150시간 정도 해석을 진행을 했으나 현재는 NC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24시간 내에 해석을 완료를 하고 결과를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해석 문제에 대해서 해석 시간을 비약적으로 단축을 시켰고 이에 따라서 하드웨어 비용도 감소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에 보다 많은 설계 변수에 대한 어떤 설계 탐색을 수행을 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해석 시간이 훨씬 더 감소를 했으니 더 많은 해석 케이스에 대해서도 해석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그로브 EPC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온도를 고려한 탄소성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NCS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해석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켰고 향후 최적화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위한 론 모델 생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그로브 EPC의 경우에도 수많은 CPU 코어의 사용과 적절한 비용 그리고 원격 접속을 통한 해석 모델링 및 진행을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NCS 클라우드의 라이센스 패키지 그리고 라이센스 소모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클라우드의 라이센스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NCS 일라스틱 커런시 줄여서 AEC라고 하는 라이센스와 그리고 NCS 매니지드 하드웨어 솔루션 줄여서 AHC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라이센스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AE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AEC는 NCS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NCS 소프트웨어와 HPC 클라우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 때마다 라이센스가 소모가 된다라는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AHC는 소프트웨어와 HPC 라이센스는 고객분들께서 직접 보유하고 계신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고 클라우드에 하드웨어만 사용을 할 때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라이센스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Bring Your Own License라고 BYOL이라고 줄여서 나와 있죠. 이 말뜻 자체가 고객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및 HPC 라이센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EC와 AHC의 사용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표에는 AEC와 AHC 모두가 적용이 되는 어떤 표이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AEC에만 해당되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좌측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NCS 클라우드의 하드웨어 사용에 대한 시간당 소모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HC, AEC 동일한 비율로 소모가 되고 있고 사실 어떤 하드웨어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측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AEC의 소모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HC는 하드웨어만 사용할 때만 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형상 처리, 그리고 최적화, 전후 처리, 그리고 솔빙 요거에 따라서 시간당 소모율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HPC의 경우에는 CPU 코어 개수가 몇 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시는 이 수식에 따라서 소모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AHC와 AEC의 소모율은 사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 지역에 따라서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US 이스트, 동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 기준의 어떤 커런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나 아니면은 인도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장비, 즉 각 지역에 있는 장비에 따라서 이 소모율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HCS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을 PDF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살펴본 바로는 제 기억이 맞다면 USEST가 장비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비용이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S 클라우드는 사용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1TB의 저장용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관하다 보면 저장용량이 부족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에센셜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3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1TB 용량을 추가로 증가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NCS 클라우드 라이센스 비용 측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됩니다. 먼저
NCS 클라우드 스타터 패키지는 5,000개의 커런시와 클라우드 에센셜 서브스크립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몇 개의 노드, 즉 몇 개의 어떤 장비 개수, 그리고 장비에 대한 코어 개수를 얼마만큼 사용을 할 것인지, 즉 말 그대로 HPC 라이센스를 얼마만큼 사용할지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사용을 하게 될 때는 AEC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하면 HPC 라이센스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서 클라우드 라이센싱의 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사실 좀 제외를 하면 될 겁니다. 대신 AHC를 사용을 해서 하드웨어를 얼마만큼 사용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기억을 시작하시면 될 겁니다. AEC, 즉 그 라이센스에 대한 소모율에 대한 부분은 라이센싱 포털이라고 하는 웹페이지에서 관리자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NCS 클라우드 사용 데모를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장비에서 NCS 클라우드로 해석을 진행을 하는 방법, 그리고 원격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방법, 임브라우저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데모는 편의상 제가 미리 녹화한 영상으로 NCS 미케니카를 기반으로 해서 좀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플루언트나 ADT 등 다른 NCS 소프트웨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진행할 내용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즉 제가 가지고 있는 로컬 장비에서 사용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제가 제 노트북 장비에서 워크벤치를 띄워놓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제로 사용할 파일을 열고요. 다 열리고 나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할 게 NCS 클라우드라고 하는 ACT가 잘 로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즉 로컬 장비에서 사용을 하게 될 때는 ACT 위저드 방식으로 NCS 클라우드에 해석창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케니카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NCS 클라우드가 미케니카를 실행을 하고 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ACT 위자드가 바로 뜨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약에 이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NCS 클라우드를 직접 실행하시면 되겠죠. 실행이 되고 나면 파일 트랜스퍼, 즉 파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그 NCS 클라우드와 연결이 되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웹엑스 창을 하나 닫다 보니까 영상이 잠깐 멈춰버렸네요. 네, 잡을 새롭게 생성을 하나 할 겁니다. 그러면은 생성한 잡에 대한 잡네임을 설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해석을 진행할 부분이 어떤 해석인지를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스태틱 스트럭처럴 B5라고 되어 있는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리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 장비를 사용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9개 데이터 센터에 장비가 다 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역을 선택했다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할지를 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몇 개의 노드, 즉 노드는 장비의 대수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토탈 넘버 오브 코어는 그 장비에서 몇 개의 코어를 내가 사용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HB라고 하는 장비는 한 대당 120개 코어를 가지고 있고 최대 8개의 장비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960개 코어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다음 이제 몇 가지 잡에 대한 옵션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지금처럼 잡이 진행되는 중에
그래서 아웃풋 파일들을 업로드 할 건지, 그리고 해석이 다 완료되고 나면 결과를 로컬 장비로 다운로드를 받을 건지 아닐 건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APDL 커맨드 라인에 대한 어떤 아규먼트들, 아웃풋 파일들을 어떻게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건지,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유저 파일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제가 예시로 만든 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과가 완료되고 나서 다운로드 받는 거를 사실은 제가 표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데모 뒤에 보여드릴 내용들을 이제 미리 고려를 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다운로드 받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체크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을 수행을 할 겁니다. 이거는 원래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조금 연결되고 파일을 올리고 주고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조금 편집을 통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빨리 돌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좀 그거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녹화할 당시 재택근무라 집에서 VPN으로 접속을 했더니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서 좀 많이 빨리 돌렸습니다. 현재 해석하는 장비는 44개 코어, 해석 파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파일, 즉 인풋 파일, 그리고 해당되는 사항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진행이 되면 해석에 대한 이 로그들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탭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어널리틱스나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정보들도 각각 이 탭들을 클릭을 해서 어떤 속도로 업로드 다운로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클라우드가 동작하고 있는 로그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해석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 미케니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레시듀얼 값들을 원래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위저드 ACT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트래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또는 CPU 양, 디스크 스페이스 뭐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솔루션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좀 업데이트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해석이 진행되고 이제 해석이 모두 다 완료가 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리절트라고 하는 항목이 탭이 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데 해석 결과가 많이 크다면 로컬 장비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포스팅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포털을 이용해서 웹상에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영상 뒤쪽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운 속도가 많이 느리죠. 실제로 아마 네트워크가 상태가 좋으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VPN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느려져 있는 거를 좀 빨리 돌렸습니다. 네, 결과 모두 업데이트 됐고 해당 결과를 로컬 장비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결과들을 클라우드에서 웹상에서 확인하는 것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포털 웹페이지가 실행이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기 위한 잡을 자동 생성을 할 겁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 로그인은 이미 저희 회사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 MFA라고 하는 그 방식은 사실 요 동영상에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문자 메시지로 다시 보안 코드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결과 포스트에 대한 잡을 생성을 했고 이때 보이는 이제 잡은 뭐 일종의 라이트웨이트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전체 그 로컬 장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대용량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보다는 간략하게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할 때 스케일이나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대한 결과를 볼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볼 때 몇 개의 프레임으로 볼 건지 뭐 이런 부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간략하게 웹상에서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결과를 보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접속이나 아니면은 인브라우저 클라이언트와는 사실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인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원격 접속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장비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거와 사실 동일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응력 결과를 플로팅을 했죠.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첫 번째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읽어드리는데 조금 시간이 사실 다소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고 나면 일반 정상적인 속도로 결과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속도로 보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풀 모드로, 풀 윈도우 모드로도 보게 되면 좀 더 큰 화면에 그래도 웹브라우저 상 안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뭐 파트 그룹이나 아니면은 섹션 플레인들 그리고 그 외에 뭐 벡터 플럭 이런 기능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이소 서피스나 아이소 볼륨에 대한 플로팅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간략하게 결과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하게 결과 보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사실 현재 이 해석 같은 경우는 뭐 용량이 대략 뭐 한 500메가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몇 기가 이상의 결과다라고 하면 사실 바로 즉석에서 보고는 쉽지만 결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럴 때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ACT 위저드 안에 보시면 지금 마우스로 클릭하는 부분이 오픈 클라우드 포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럼을 접속을 하게 되면 이름 그대로 클라우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싱, 그리고 설치, 튜토리얼, 그리고 어떻게, how to,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각 솔버들에 대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웹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포털로도 직접 접속을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포털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포털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원격 접속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름이 RDP 인터랙티브라고 되어 있죠. 원격 접속 형태로 접속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클라우드 포털 웹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이 클라우드 포털의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이센스의 사용량, 그리고 파일 트랜스퍼 에이전트가 돌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설치 관련된 부분들, 설치 파일들, 그리고 내가 현재 수행을 했던 잡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잡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제가 현재까지 NCS 클라우드, 즉 이 계정으로 들어와서 제가 해석을 수행하던 아니면 결과를 확인하던 즉 모든 잡에 대해서 수행했던 이력을 보실 수 있고요. 각 이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라이센스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타입의 어떤 잡들을 수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이 공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저와 이제 공유된 잡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파일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에 제가 어떤 파일들을 저장을 했을 때 저장된 파일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페니스트에 몇 가지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해석을 수행하고 나서 나오는 어떤 잡들, 그거에 대한 결과들도 이렇게 잡스 데이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해당되는 결과 파일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물론 다운로드들도 여기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설치 파일들 또는 어떤 패치 업데이트된 파일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가이드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클라우드가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와치 위에서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플리케이션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스에서 제가
인브라우저 세션으로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할지, 아니면 RDP로 할지, 아니면 배치적으로 진행을 할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그 뒤쪽에서 이제 실제 RDP로 접속을 하게 될 때 한 번 더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 어널리틱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이번 달에 얼마만큼의 어떤 잡들을 수행을 했는지 대한 통계, 현재 달에 대한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여드릴 영상은 RDP 인터랙티브 섹션, 즉 원격 접속인데 보신 것처럼 ADT, 그냥 데스크탑, 디스커버리, 플루언트, LS 프리포스트, 워크벤치 이런 6개의 항목에 대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RDP로 접속하는 워크벤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 RDP를 이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이제 띄우게 되면 실제 그 띄워진 지금 같은 경우 워크벤치죠. 워크벤치가 실제로 제 PC에서 그냥 워크벤치를 띄웠을 때와 동일한 형태로 뜨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버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을 할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스타트 세션을 누르면 내부적으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가상머신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가상머신을 생성을 할 때는 시간이 조금 소요는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런치 데스크탑을 누르면 커넥트를 누르면 그 원격 접속으로 워크벤치만 그냥 뜨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실행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원격 데스크탑이랑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보여지죠. 그냥 제가 제 장비에서 실행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뜨는 것도 제 장비에서 뜨는 것처럼 뜨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크벤치가 실행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워크벤치 뜨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실제 이제 이번 RDP 세션에서 직접 진행을 할 원격 접속으로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하고 데스크탑으로 접속을 해서 아까 전에 제 로컬 장비에서 해석을 수행을 했던 그 해석 모델을 가지고서 해석을 수행하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수행할 어떤 파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것처럼 업로드 from your PC, 즉 제 장비에서 있는 파일들을 직접 선택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Add from Cloud Storage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파일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선택을 해서 미리 올려놓은 파일들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워크벤치 실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버전 그리고 장비 선택을 하고 각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장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당 라이센스의 소요율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사실 가장 합리적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장비를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는 그 화면이 바로 뜨고 새로운 바탕화면 이렇게 뜨고 모빌 그 소프트웨어들 좀 나열되어 있는 바탕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놓은 클라우드에 그 해석에 사용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놓은 파일들도 올라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폴더는 항상 템포러리 스토리지의 NCS 클라우드 드라이브 쪽에 담겨져 있습니다. 워크벤치를 실행을 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열고 하는 부분은 제 로컬 PC에서 수행을 했던 것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실은 차이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 PC에서 하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직접 접속해서 하든 차이는 없으니까 한번 그대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처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해석을 수행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사용을 한 이 가상 머신이 즉 하드웨어가 제가 선택을 한 NCS 클라우드 하드웨어가 현재
몇 개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보시는 것처럼 16개의 CPU 코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 코어 16개를 사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PC에서 해석을 하듯이 똑같이 진행을 해서 해석 결과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들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크게 어려운 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과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결과들을 지우고 이번에는 가상머신으로 접속한 이 PC 환경에서 NCS 클라우드의 HPC, 즉 말 그대로 여러 개 훨씬 더 많은 CPU 코어를 사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NCS 클라우드에 일단 먼저 로그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NCS 클라우드에 이제 원격 접속 장비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경우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는 지금 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집어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MFA 기능, 즉 텍스트 메시지로 한 번 더 인증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받는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인증이 사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는 사실은 제가 회사 내 사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 보이시진 않았는데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내 네트워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마 고객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실 때는 아마 항상 이 추가적인 인증이 뜬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메시지로 문자를 받아서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진행을 하는 거죠. 로그인을 진행을 하고 나면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일 트랜스퍼는 다시 한번 에이전트를 진행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앞서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자약을 생성을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장비를 몇 개의 코어를 사용을 할 건지 선택을 해서 해석을 진행할 겁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진행하는 방법이. 그래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 머신으로 클라우드 HPC로 돌렸던 결과들을 가지고 와서 해석을 결과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이 클라우드 포털로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데모인 이제 인브라우저 인터랙티브 섹션, 즉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포털에서 인브라우저 인터랙티브 세션에서 클라우드 데스크탑을 똑같이 한번 띄워볼게요. 파일 선택을 하고 버전 선택하고 하드웨어 선택을 하는 부분은 RDP 접속 방식과 사실 완전히 동일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클라우드를 세션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가상 머신을 생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브라우저 내에서 이제 우리가 그냥 앞서 바로 두 번째 동영상으로 보셨던 그 원격 접속하듯이 화면이 브라우저 내에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원격 접속을 하게 되면은 방화벽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어쨌든 상당히 편리하게 브라우저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한데 조금 느립니다. 아무래도 브라우저 내에서 이 모든 이것들을 띄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사용하는 해석을 진행을 하는 방법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사실 제 로컬 장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랑 RDP로 접속하는 방법, 인브라우저로 하는 방법, 사실 해석을 수행하는 방법 자체는 다른 점이 전혀 없고 어떤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느냐 하는 부분만 좀 다르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브라우저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사실 뭐 제 로컬 장비에서 사용을 하는 거나 사실 크게 다를 바 없이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종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해석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뒤에 백 버튼이 있습니다. 백 버튼을 눌러서 다른 작업을 하셔도 백그라운드에서 잘 돌고 있으니까 오늘은 문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NCS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실 미리 그러니까 그 무료로 트라이얼 버전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받아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9개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뭐 인브라우저, RDP 그리고 이미 뭐 사용을 하고 계시면은 로컬 장비에서도 NCS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해석 잡을 수행을 하는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TB의 뭐 스토리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단 이제 한 달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웹페이지 주소가 있을 겁니다. 주소를 이용해서 간단한 이런 개인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아마 이게 당일인가 그 다음 날인가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접속하시는 권한을. 그리고 클라우드 포럼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하시다가 뭔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 클라우드 포럼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서로 주고받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다양한 유용한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링크드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플랫폼 관련된 어떤 그 저희 쪽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나 여러 가지 뭐좀그 어떤 그 영상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플랫폼 쪽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NCS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가 NCS 구조 해석 사용자가 클라우드 사용 시 혜택이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지금 좀 질문이 조금 이해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뭐 클라우드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훨씬 더 많이 가져다가 쓸 수 있다.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가정 아니면 뭐 생략들, 축약들 했던 이런 모델들을 풀 모델로 해석을 한번 진행을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로 장점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해석 툴 사용 대비 경제성, 효율성에 대한 자료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부분은 사용량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어야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석을 진행을 할 텐데 이 해석을 뭐 몇 개의 코어로 몇 시간 동안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비교 자료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트라이얼 버전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받아서 실제 로컬 장비에서 해석을 진행을 한 것과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얼마만큼의 어떤 라이센스 소모율이 있었는지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다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25배 시간 절감하는 것 대비해서 비용은 몇 배가 증가하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방금 앞선 답변이랑 뭐 경제적 효율성이랑 사실 연관되는 어떤 답변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요. 사실 많은 시간을 줄이긴 했지만 그거만큼 많은 장비, 그러니까 즉 CPU 코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라이센스의 소모율도 많이 늘어나겠죠. 사실 그 부분들은 한번 비교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25배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모델에 한정된 거고 모델에 따라서 사실 그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제로 돌려보고 얼마만큼의 소모율이 되는지 사실 그 부분들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과의 데이터 교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요?
해석자가 진행을 하고 국민 해석자가 확인하려면 지역대가 달라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의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 그 잡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잡을 A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클라우드에서 해석을 돌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잡을 공유를 할 때는 그 데이터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데스크톱에서 NC 데스크톱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의 복잡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HPC 클라우드 리소스를 활용하여 매트릭스 다중 해석, 도메인 해석 등과 같은 시뮬레이션 수행 시 해석 시간, 분석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대한 실험 데이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NC 데스크톱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조금 요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그 NC 데스크탑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만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PC 클라우드 리소스를 사용해서 매트릭스 다중에서 뭐 사실 이 수행했을 때 해석 시간, 뭐 분석 속도, 뭐 이런 어느 정도 효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뭐 해석 모델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라고 하는 사실 의미에서 1개월 동안의 무료 라이센스, 트라이얼 어떤 라이센스를 사실은 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EC 라이센스를 사용을 할 경우 로컬 PC에서 필요한 라이센스도 함께 AEC에서 차감이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저건 AEC 라이센스는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할 때만이고, 즉, 말 그대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EC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동시에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NCS 클라우드에서 저희 NCS 제품군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할 때 소모되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로컬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AEC가 차감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만요. 정상무님께서 따로 질문을 따로 추가로 주시지는 않으셨네요.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라고 했는데, 따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포털로 접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제 PC에서, 제 로컬 PC에서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잡을 던지겠다라고 하면, 그냥 사실 NCS 클라우드 인스톨레이션을 하는 대략 한 100메가 정도 되는 설치 파일 하나만 설치하시면 전혀 접속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장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저에 직접 접속을 하는 방식이고 그거를 NCS 소프트웨어와 아저의 하드웨어가 사실 하나의 통합된 어떤 플랫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게 NCS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연락을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NCS 클라우드에 대해서 참석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